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고대의 사회, 경제, 문화 파트 부분에 해당하는 거 문제풀이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1번부터 한번 찾아볼 텐데요.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지금 8문제, 8문제씩 우리가 보는 게 그 남북국에 해당하는 통일신라 발해 파트하고 이 고대를 총괄해서 아우르는 사회, 경제, 문화를 같이 섞여서 문제를 총 한 16문제 정도 풀어볼 거예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런 게 좀 어렵죠. 그래서 3점짜리 문제로 지금 출제가 되어 있는데 먼저 보겠습니다. 고구려 왕이 말하기를 마목현과 중령은 본래 우리나라 땅이니 만약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돌아가지 못하리라. 김춘추가 국가의 영토는 제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거를 내가 뭐라고 말은 못 해드리겠어요 라고 하니까 왕이 분노하여 그를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김춘추가 이제 우리 신라가 대야성을 빼앗기고 나서 의자왕한테 이거를 SOS를 치기 위해서 고구려 왕에게 군대를 빌리는 대목인데 사실은 고구려 왕도 고구려 왕이지만 이때 당시에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이 고구려의 최고 실권자도 군대 빌려주는 걸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었죠. 그래서 군대 빌려달라고 했더니 군대를 빌려주는 거 곤란하다. 근데 만약에 옛날에 고구려 땅이었던 지금 너희의 신라 땅의 일부를 돌려준다면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근데 마침 왔으니까 얘기해보자. 땅 다시 내놔라. 너 이거 다시 안 내놓으면 너 집에 못 가? 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실제로 김준추는 여기에서 감금이 되었었고 여기서 구사일생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나중에 당나라와 연합을 또 하게 돼요. 이거는 나당연합을 하기 직전에 고구려의 군대를 빌려 갔을 때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대야성을 뺏기고 나서 직후의 그 일입니다. 대야성을 빼앗기고 난 직후에 고구려의 군대를 요청하러 갔을 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 한 642년 정도로 보여지고 관창 얘기가 나오네요. 신라의 화랑 관창입니다. 아까 내가 적진에 들어가서 장수를 베고 깃발을 빼앗지 못한 것이 심히 한스럽다. 다시 들어가면 반드시 성공하리라. 관창은 또 돌입해서 용감히 싸웠으나 계백이 그를 사로잡아서 이번에는 살려보내지 않고 머리를 베어서 말 안장에 매달아서 돌려보냈다. 그래서 신라군의 사기가 다시 올라가서 저렇게 어린 화랑도 싸우는데 우리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신라군이 계백군을 진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 신라의 군대가 이 계백의 마지막 결사대하고 싸우는 그 시점이에요. 김유신의 5만 군대가 백제 계백의 5천 결사대하고 싸우는 황산벌 전투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과 이 상황은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이제 의자왕에게 대야성을 빼앗겨가지고 신라가 좀 궁지에 몰려있는 이 상황과 여길 때는 백제가 잘 나갈 때죠. 그런데 이제 밑에 보니까 나당연합군이 결성이 되어서 먼저 김유신의 군대가 백제 쪽으로 쳐들어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결전 중에 하나인 황산벌 전투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승이 보덕국 왕으로 임명되었다. 이거는 사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의 한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순서상으로 보면 나당연합군이 먼저 생기고 나서 그리고 백제 멸망하고 백제 부흥운동 있고 실패하고 그리고 고구려 멸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 있고 그리고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구려 보장왕의 마지막 친족 후손인 안승을 하고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보덕국왕으로 이제 임명이 되게 되면서 고구려라는 나라는 일단 최종적으로 이제 없어지게 되는 그런 순서를 따르기 때문에 사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뒷시기에 나와야 되는 일이에요. 신라가 당과 군사동맹을 체결을 하는 게 여기에 나와야겠죠. 고구려가 거부했으니까 중간에 당나라하고 체결하고 나당연합이 맺어진 상태에서 황산벌 전투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의 왕이 피살되었다. 이 왕은 성왕을 얘기하는 거니까 의자왕보다 이전 시기죠. 앞으로 넘어가고요. 흑지상지가 임존성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백제가 완전히 망하고 나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니까 나의 뒷시기입니다. 부여풍이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당군에 맞서 싸웠다. 이것도 백제 완전히 망하고 나서 뒤에 일어나는 거니까 나의 뒤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2번으로 정답은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 2번 볼게요.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걸로 옳은 것은
당나라의 손인사 유인원과 신라, 지금 나당연합군이죠. 육군을 거느리고 블라블라블라 백강에 가서 백강어기에서 외의 군사를 만나 이거 백제 마지막 부흥 전쟁이었던 백강 전투네요. 663년에 백강 전투고요. 백강 전투 실패하면서 백제 부흥운동 실패합니다. 자, 그러면 나를 볼게요. 이근행이 군사 20만을 이끌고 매소성에서 머물렀다. 결정적인 힌트죠. 신라군이 공격하여 달아나게 하고 말 3만 피를 얻었는데 노획한 병장기의 수도 그 정도 되었다. 신라군이 공격을 누구를 해요? 당나라 공격을 하죠. 여기까지는 나당연합군이 지금 손을 잡고 있는데 여기서는 나당연합군이 갈라서고 있는, 이제 둘이 싸우고 있단 말이죠. 백제 멸망하고 백제 부흥운동 실패하고 고구려 멸망하고 고구려 부흥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 당나라가 이상한 짓을 하니까 나당연합군이 깨져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매소성 전투에서 당나라 격파하고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 격파하고 그리고 나서 당나라 군대 완전히 한반도 밖으로 쫓아내요. 그리고 나서 삼국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나당연합 상태와 붕괴 상태가 있는데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문휴가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발해 장수잖아요. 발해. 그럼 아직 발해는 만들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의 뒷시기에 나와요. 사이에 못 들어가겠네요. 원광이 왕명으로 걸사표를 작성하였다. 이 원광법서라고 나오면 세소고개를 작성한 사람이잖아요. 이거 한참 이전이죠. 가의 이전으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같은 경우에는 수나라하고 전투를 한 거니까 또 한참 앞서서 가고 있어요. 시기가 맞지 않아요. 사이에 못 들어옵니다.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 동맹을 성사시켰다. 이미 나당연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사이에 못 들어오고 가의 이전이겠죠? 아니네요. 건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세워서 부흥운동을 벌였다. 여기에서 백제 부흥운동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 고구려 멸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 있고 그 다음에 나당 전투가 일어나잖아요. 요 사이에 낑길 수 있는 거는 5번밖에 없네요.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5번이고요. 자, 3번 올라갈게요. 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한국사 웹툰 기획안인데 땡땡왕, 왕권을 강화하다. 진골 귀족인 김흠돌이 반란. 그래서 이거 진압했대요. 국학을 설치해서 인재를 양성했고 구주를 정비해서 지방통치체제를 갖추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귀족의 손발을 자르는데 이거를 위해서 본인의 장인이었던 김흠돌의 난을 이용을 합니다. 이 사람은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자, 그러면 신문왕에 대한 거 웹툰 기획안 맞는 거 한번 볼게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대표적인 신문왕의 업적이죠. 진골귀족의 힘을 누르기 위해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한 거는 뇌물마립간입니다. 뇌물마립간. 이사부를 보내서 우산국을 복속시키는 것 지증왕이었잖아요.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 거는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2차전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는 거는 법흥왕입니다. 그래서 신문왕권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4번. 지도와 같이 행정구역을 정비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네, 지금 주가 되게 많이 나오고 금성, 경주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경 5개가 있네요. 이거 구주 오소경이네요. 구주 오소경. 이거 신라죠. 신라 중에서도 통일 신라입니다. 자, 그러면 통일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주면 되겠네요. 땅이 넓어졌잖아요. 지금 주가 구주잖아요. 구서당 10정이라고 하는 중앙군이랑 지방군을 만듭니다. 기억은 맞네요. 자, 기억 없는 거 지우세요. 욕살, 철여근지 등의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거 고구려 거죠. 니은 들어가는 거 지우세요. 그러면 2번밖에 안 남긴 하죠. 우선 2번 답 찾아주시고 맞는지 볼게요. 상수리 제도를 실시해서 지방 세력 견제해야겠죠. 일종의 인질 제도입니다. 뭔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요거 맞는 얘기고, 북계에 병마사를 파견해서 적의 침입에 대비를 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에 나오는 군사 지방 제도의 내용입니다. 자, 기억 디귿이 들어가 있는 2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영이 죽었으니 이 나라에서는 고왕이라 하였다. 아들 무예가 왕위에 올라 영토를 크게 개척하니 동북의 모든 오랑캐들이 겁을 먹고 그를 섬겼다. 조영, 무예,
대조영 대무예죠. 이거 발해입니다. 발해. 자, 여기 보니까 5경 15부 62주라고 하는 해동성국이 나오네요. 해동성국. 이거는 발해죠. 자,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정삼회의를 개최하는 거 백제죠. 구서당 10적의 군사조직은 통일신라. 욕살 철혁은지 나오는 거 고구려. 이난, 대흥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쓰는 게 발해의 특징입니다. 4번.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기구 마련하는 거 궁예가 후고구려에서 마련을 하는 거죠. 정답 4번이에요. 5번에 4번이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덕왕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자 여러 신하들이 회의를 한 끝에 왕의 조카인 김주원을 옹립하고자 하였다. 선덕왕은 진골귀족 출신입니다. 이 사람 원래 귀족 대표인 상대등이죠.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김양상이라는 상대등인데 앞서서 해공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좀 피살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엄청나게 자주 왕이 바뀌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선덕왕 김양상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조카를 왕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즉위하는 그 대의에 큰 비가 와서 물이 넘쳐가지고 건너오지 못했다. 블라블라블라. 그 타이밍에 이 왕권을 인터셉트 해가지고 김경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진골 귀족이 왕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신라 하대에 상당히 왕권이 흔들리고 있는 혼란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요 사이 모습이긴 하지만 나를 볼게요. 나라 안의 모든 주군에서 곡물과 부세를 보내지 않아 창고가 텅텅 비어서 나라 재정이 궁핍해졌다. 엉망진창이란 얘기네요. 왕이 사신을 보내 독촉을 하니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에 근거해서 크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거 신라 하대의 진성여왕 때 일입니다. 이미 이제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이 진골귀족의 권력 다툼에 시달리다가 더 이상 중앙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진골귀족의 상당한 각축이 지금 사이에 등장을 해야 되겠죠. 자, 가장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백요서를 읽고 있는 관리, 이거 사이에 못 들어옵니다. 이거는 고려시대의 태조 왕건이 만든 거기 때문에 나의 뒷시기로 넘어갑니다. 노급 폐지를 명하는 국왕은 신문왕이 하는 거고요. 신문왕, 가해 이전이죠.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이제 고려 시대에서도 상당히 말기에 공민왕 때 등장하는 학교입니다. 성균관. 조선까지 이어지죠. 초조대장경을 조판하는 장인,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김헌창의 난을 진압하는 군인, 요게 들어가야죠. 요게. 왕이 될 뻔했던 김주원, 왕이 못 됐잖아요. 이 김주원의 아들이 김헌창입니다. 그래서 김헌창이 앙심을 품고 요 사이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실패를 해요. 그래서 5번이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7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완산주의 도읍으로 삼아 나라를 세운 이 사람, 완산주 오늘날의 전주예요. 신라의 금성을 습격해서 경혜왕을 죽게 했고요. 금산사에 유폐됐다가 탈출해서 고려에 투항을 하는 사람, 견훤입니다. 견훤. 자, 견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볼게요. 공산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팔공산 전투인데 이 공산 전투가 실제로 이 공산 전투에서 견훤이 굉장히 우세해요. 이때 고려의 왕건이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왕건의 옷을 대신 입고 왕건 대신에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산 전투에서 전사한 거는 견훤이 아니고 왕건을 지키려고 했었던 신순겸이랑 김락 이런 고려 장수들이 대신 죽었죠. 요거 아니죠. 금마조의 미륵사, 익산의 미륵사 창건하는 거는 백제 무왕입니다. 무왕.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중국 외교에 적극적이었다. 견훤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죠. 3번으로 찾아주시고 김흠돌 등 진골 세력을 숙청하는 거는 신문왕이 하는 거죠. 신라의 신문왕이 하는 거고요.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하는 거는 후고구려의 궁예가 하는 겁니다. 정답 3번으로 찾을 수 있겠죠.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송악을, 이 개성이에요. 송악을 근거지로 삼아서 나라를 세우다. 국호를 마진으로 정했다. 수도를 철원으로 옮겼다. 궁예죠.
궁예입니다. 궁예.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인데 자, 궁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볼게요.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하는 거 위에 견훤이 하는 거죠. 이건 견훤. 이사부를 보내서 우상국을 복속하는 거 신라의 지증왕입니다. 패정개혁을 목표로 정치도감을 설치하였다. 고려시대 충목왕이 하는 거예요. 충목왕.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기구를 마련을 했다. 이게 궁예가 하는 거죠. 4번이에요.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어서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태조 왕건이 하는 거죠. 그래서 궁예에 해당하는 거 4번으로 찾을 수가 있었고요. 자, 이제 문화사 파트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도는 이 국가의 교역률을 표시한 것입니다. 청해진, 법화원,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교역을 활발하게 전개했었던 장보고 얘기잖아요.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입니다. 자,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사만통보, 해동통보 발행하는 거 고려입니다.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한 거는 발해죠. 발해. 고구마, 감자 등의 구황작물이 재배되는 거는 조선시대로 넘어와야 돼요. 특수행정구역인 소에서 여러 물품을 생산하는 거는 고려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향소, 부곡 나오는 거. 조세 수취를 위해서 3년마다 촐락문서를 작성하는 게 신라의 특징이죠. 사실은 소라고 하는 거 향과 부곡 같은 건 있었어요. 신라시대에도 차별받는 행정구역에 있었는데 아예 고려시대로 넘어가면은 특수행정구역으로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특정 지역에서 생산하게 하는 차별행정구역이 존재를 합니다. 이건 고려시대로 넘어가야 생기는 특징이라서 통일신라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할게요. 자, 1번에 5번으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다음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 지도는 이 국가의 전성기 영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바다 끼고 위쪽으로 지도만 봐도 알 수 있죠. 상경, 동경, 중경, 서경, 남경 5개의 수도 지역을 가지고 있는 북쪽에 있는 발해네요. 발해. 발해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솔빈부의 말, 발해인 거 알 수 있겠죠? 경제 상황 골라볼게요. 병란도를 통해서 아라비아 상인과 무역을 한 거는 고려죠. 그래서 우리가 코리아라고 알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 고려시대고요. 구황작물로 감자, 고구마 널리 재배하는 거 조선시대 넘어가야 돼요. 해동통보를 발행해서 화폐 유통을 추진하는 거 고려시대고요.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는 거는 신라의 지증왕이 하는 겁니다. 지증왕. 거란도, 영주도 등을 통해서 주변국과 교역을 하는 게 발해의 특징이죠. 일본도라는 것도 있었고 신라도라는 것도 있었어요.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 이번에 5번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대책으로 옳은 것은 고구려에서 찾은 사회보장제도, 빈곤하고 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조직적인 행정이다. 쭉쭉쭉쭉쭉. 사냥을 나갔던 고구려 고국전왕이 길에서 슬피 우는 사람을 만나서 내용을 물었더니 가난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너무 힘들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고국전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위로해주고 재상 을파소와 논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했다.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진대법이라고 하는 구휼 제도를 한 거죠. 자, 진대법을 실시해서 빈민 구제했다. 1번이 답이네요. 상평창을 설치해서 물가를 조절하는 거는 이거는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로 연결되는 사회보장제도고요. 구황차류를 간행을 해서 기근에 대비하는 거 조선시대 명종 때입니다. 명종 사회보장제도. 구제도감을 설치해서 백성을 구호하였다. 이렇게 도감 나오면 고려시대예요. 고려. 해민국을 마련해서 병제에게 약을 지급하였다. 이것도 고려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자, 4번. 밑줄근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대하찬으로 승진하셨다고 들었어요. 고맙네. 하지만 육두품인 자네는 이 제도 때문에 아찬에서 더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거 신라의 골품제죠. 아주 폐쇄적인 신분 제도였던 신라의 골품제입니다. 자, 그러면 골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면 되겠죠? 원화의 기원을 두고 있는 거는 신라의 화랑도입니다. 화랑도. 을파소의 건의로 처음 마련된 거 진대법. 서울의 관직 진출을 법으로 제한하는 거는 조선시대 그 과거 제도의 문과 시험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집과 수레의 크기 등 일상생활을 규제합니다. 아주 격하게 규제를 하는 거였죠. 다 차별이 있었어요. 4번이 답이고 문무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손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음서제도입니다. 고려의 음서제도. 조상의 음덕으로 시험 안 보고 그냥 뭔가 혜택을 보는 거죠. 그게 음서제도고요. 4번으로 찾아주셨고 자 마지막 네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볼게요.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늘은 두 분의 고승을 모시고 승려입니다.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가, 당나라에 유학을 했고요. 영주에 부석사를 세웠대요. 이거 신라의 의상대사네요. 의상. 무예가를 지어서 세상에 퍼뜨렸고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게 되었대요. 이 사람은 원효네요. 자, 나는 원효고 가는 의상입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가, 법화 신앙을 바탕으로 백년결사를 이끈 거는 의상이 아니고 고려시대의 요새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요새. 아니죠. 화엄 일승 법계도를 지어서 화엄 사상을 정리했다. 이게 의상대사가 하는 거예요. 이거 배우러 유학 갔다 온 거거든요. 2번이 답이네. 원효에 대한 설명으로 불교 교단을 통합하기 위해서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는 거는 고려의 의천입니다. 대각국사 의천이에요. 아니네요.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호천축국전을 엮어서 저술한 거는 해초입니다. 해초. 원효가 아니죠. 심성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치설을 주장하는 거는 해심입니다. 해심. 고려에 해심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의상에 대한 설명으로 맞게 연결된 2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새로운 시대를 바라다. 육두품 출신의 학자인 땡땡땡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래요. 당나라에 유학 가서 빈공과에 급제했고요. 육두품이고 격황소설을 써가지고 세상의 이름을 떨치다. 이거 누군지 아시겠죠? 최치원입니다. 자, 우리가 찾는 거 최치원이에요.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골라볼게요. 최치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화왕계를 지어서 국왕에게 주원하다. 이거는 원효의 아들인 설총이죠. 신문왕한테 화왕계를 해서 유교적으로 이상정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얘기한 사람. 이거는 설총이고요. 외교문서인 청방인문표를 작성해가지고 한 거는 강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수. 아니네요.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조를 올렸는데 뭐가 안 됐죠. 제대로 시행이 되지는 않아서 그래서 해인사를 떠돌면서 한탄하면서 말년을 보내게 돼요. 우리나라에선 출세를 할 수가 없었던 인정받지 못했던 최치원에 대한 설명이고요.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전개하는 거 장보고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호천추국전을 남긴 건 해초입니다. 해초. 자, 정답 최치원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자, 7번 볼게요. 7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국보고요.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가 됐대요. 백제의 공예기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불교와 도교 사상을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96년도에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나온 거 90년대에 이거 국보 하나밖에 없다고 했었죠. 부여, 능산리, 절터. 원래 주차장 부지였던 지역에서 이거 나왔어요. 발견된 지 30년 된 거. 불교, 도교 사상 골고루 보여주는 금동대향로 바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발해의 이불병좌상이고요. 이거 고구려의 연가 7년명 금동열애 입상. 이거는 대가야의 금동관 지금 모양이고 이거는 신라의 무덤에서 나온 도기, 기마인무령 도기입니다. 금령총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백제 거로 5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8번 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국보로 지정된 가는 요거는 현존하는 신라의 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탑은 결정적인 힌트가 나오네요.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았다는 특징. 모방하다. 전돌을 모전탑인가 봐요. 선덕여왕 3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황사죠. 분황사의 모전석탑 찾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보이는데 4번이 분황사 모전 석탑이고요. 1번은 불국사 석가탑이고 이거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거 발의 영광탑이에요. 이거는 모전이 아니라 그냥 벽돌탑입니다. 전탑이고요. 이거는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이고요. 형태는 목탑의 형태를 모방을 해가지고 석탑으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4번으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만으로 한 번에 정리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특히 이 문화사 파트는 뒤쪽에 네 문제만 우리가 풀었지만 사실은 어디에서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문화가 엄청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최소 3회차 이상은 풀어보시고 내가 어느 나라의 문화사가 제일 약한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문제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